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7월 26일 금요일장 끝났고요.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디 붙여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격을 볼 때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갭을 발생시키면서 떨어뜨렸다. 근데 갭을 발생시키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갭을 메꿨죠. 여기서도 갭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갭을 메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왔었던 점은 미국 시장이 같이 하락을 했었다는 점인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AI 거품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I 시대가 열렸죠. 23년도에. 그리고 나서 돈을 번 기업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엔비디아예요. 그쵸?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돈을 벌면 엔비디아에서 사가는 기업들 있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지나치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 그쵸? 좋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번부터 테슬라 실적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테슬라 실적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익률이 떨어져. 왜 그럴까요? 비용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엔비디아 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른 상승을 보였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 많이 올랐으니까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바다. 삼성전자가 떨어진 건 진짜 오버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62평 이탈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급락을 하거나 뭐 완전히 망가지거나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올라가고요. 환율 올라가면 달러 확 뛰어버리고요. 그랬을 때는 미국 쪽에서도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가파르게 막 달러가 막 상승을 해. 그럼 미국 쪽에서도 안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달러를 막 올려요. 어느 정도까지 오케이. 이건 됩니다. 근데 연준에서 의도하지 않는 상승세가 나와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어떤 일이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그게 뭘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럼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뭘까요?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2.2배에서 2.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고는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미증시도 같이 동반 하락했다는 건데, 미증시가 더 빠졌을 때는 뭡니까?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AI 거품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는 가격대가 오는 거죠.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게 한 8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DI 한번 보시죠. DI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쵸?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25%, 14%, 밑에 내려보면 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승 구간, 상승 구간, 상승 구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한 결과 마지막에는 한 5% 정도 손실 구간이 있지만, 밑에 내려보면 8%, 17%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잘 공략해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STX 중공업이나 그런 부분들 보면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이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최근에도 36%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과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뭡니까? 지금 고가 돌파, 고가 돌파, 여기도 고가 돌파 계속 나오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왜 덜 올랐을까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어떤가요? 좋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적이 좋고 이번 분기만 딱 좋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그쵸? 이제 적자 전환 이후에 쭉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지나왔고 흑자 전환되고 분기가 세 번째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흑자로 돌아선 거의 한 두 번째 분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 사상 최고치의 실적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적 한번 볼게요. 10조 4천억, 6조 6천억, 두 분기 합치면 17조 정도 됩니다. 연간 최고 실적은 대략 50조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한 60조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5년치를 봤을 때 51조죠. 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AI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 그때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테슬라에서 이미 실적 발표를 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 비용 어디로 갔나요?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그럼 엔비디아에서 실적 잘 나오면 앞으로 실적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로 오겠죠. 그럼 하이닉스 실적과 이렇게, 그쵸?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누가 만들어주나요? 삼성전자입니다. 왜?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네 알면 좋겠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그쵸?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36%씩.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나 그리고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고 미증시도 안 좋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올라가는 부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황, 그쵸? 영상 돌려보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소통방이나 주말 라이브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